요거는 요청이었습니다. 시원하게 움직이는 포스코홀딩스 오랜만이라서 뭐 좋긴 한데 또 어색하기도 하고 얘 왜 이래요 하시는 거잖아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것 때문에 오른다 내린다라고 지금 미래 가치를 예측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제가 혼자 분석해 놓고 있는 패턴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 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러분이 보조 지표로 놓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가지고 온 거고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31만 4천 원입니다. 더럽게 싸네라고 생각을 어떤 분들은 하실 겁니다. 왜? 지금 이게 뭐 진짜 많이 올라갈 때 70 몇만 원까지 갔다가 40만 원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가 30만 원대 가더니 30만 원이 무너지더니 25만 원도 무너졌었잖아요. 그 정도까지 지금 확확 무너진 상황이에요. 작년 연말에 진짜 엄청나게 무너졌죠. 근데 오랜만에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투자자들이 어색해하고 있어요. 그것도 최근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독자들도 좋긴 한데 좀 이상하다 요청이 좀 왔어요. 상승 이유는 사실은 저희 거 계속 보신 분들은 최근 상승은 아실 거예요. 지난주에 알래스카나 뭐 LNG 아니면 철강 이슈로 좀 올라간 게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그걸 보시려면 포스코인터나 DX, 특히 포스코인터는 대놓고 거기에 이제 얘네들이 수혜가 될 수 있는 해운, 포스코인터, 그 다음에 뭐 LNG 관련주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강관, 철강 이런 애들 짚어드렸었잖아요. 트럼프의 입을 보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지주사 개념으로 보면은 얘네들이 올라가게 되면 연결이익으로 잡히니까 포스코홀딩스한테도 긍정적인 거고 포스코홀딩스의 비상장 자회사들이 얼마나 잘 가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보면서 얘네들의 사업 근황을 지금 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하나씩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는 어때요? 뭐 자회사들의 연결이익도 쭉 있지만 지주회사지만 첫 번째 철강 포스코라는 100% 자회사 상장 안 한다고 약속한 자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라는 양 날개를 가지고 있고요. 뭐 리튬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비행을 하고 있는데 비행기 날개가 다 꺾였었죠 작년에. 철강 실적 개판, 2차전지 개판 그러니까 주가 자체 개판이어가지고 완전히 투자자들 멘붕 와가지고 난리가 났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한 개 날개가 좀 떨어져 나가면 이 캐시카우로 좀 버텨주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되는 그런 구조여서 사람들이 산 건데 근데 얘가 다 꺾여버리니까 완전히 나가리가 돼갖고 차라리 그냥 몰빵을 딴 데다 할 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케이스가 이제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런 애들이 있죠. 사업이 좀 구조적으로 고도화돼서 캐시카우도 있고 다각화가 돼 있고 이름도 들어봤고 대기업이었고 샀는데 완전히 그냥 작년에 너무 힘들었던 3인방. 근데 어쨌든 간에 둘 모두 얘도 문제가 발생하니까 큰 악재로 인식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내렸었어요. 근데 최근에 좀 이렇게 나아진 거잖아요. 한화까지 제쳐갖고 한 달 동안 수익률은 대기업 1위 오른 게 포스코그룹 ETF래요. 이상하잖아. 그럼 이제 지난해부터 복귀를 해본 다음에 지금 어떤 상황이 됐는지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해는 어땠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원자료 가격 하락에다가 FEOC 지정 유예에 따라서 판매량 감소 그 흑연이죠. 예, 흑연 지금 그러니까 응급제도 잘 안 돼. 그러니까 포퓨가 응급제 안 되니까 완전히 적자로 돌아서 응급제 부분은 영업이익도 안 나와요. 포퓨 막 안 나오니까 연결이익도 안 잡혀. 거기다가 인조의견도 안 나와. 그러니까 포퓨,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쪽에 문제가 많이 있었고 리튬 쪽도 지금 메탈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좀 문제가 있고 투자 비용은 많고 뭐 하나 되는 게 없어요. 철강은 중국발 공급 과잉에다가 글로벌 경기 침체 오고 국내에서도 지금 중국 거 갖다 쓰고 있고 부동산 경기도 더 안 좋아. 그러니까 고로 개수도 그 고로도 문제가 생겨. 거기다가 생산 판매 감소돼 매출 영업이익 모두 급감해 캐시카우도 안 돌아가 신산업도 안 돌아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업 손실도 적자 전환에 안 좋았잖아요. 다 알고 있던 거잖아요 이거. 그래갖고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막 밝힌 바가 있었어요. 인도하고 JSW하고 해가지고 글로벌 사업 강화해가지고 글로벌 시장을 좀 인도 쪽도 공략을 하겠다. 그리고 국내외 리튬 상하 공정 생산 공장 준공하고 미얀마에다가 호주 가스전 지속 확장하고 철강 2차 전지 소재 인프라 사업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1단계, 국내 광석 리튬 1, 2 공장, 그리고 리사이클링 실리콘 음극재 공장, 국내외 신규 가동 공장들의 정상 조업도를 조기에 달성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치고 나가겠다. 이게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사 제품 인증 확대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수익 기반 확보하겠다. 이런 것들이었죠. 칠레 마리쿤가 그 다음에 뭐 이런 곳들의 프로젝트 입찰을 갖고 쌀 때 리튬 염호나 아니면 리튬 광산을 더 사서
우리가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갔을 때 인정받으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도 하면서 저수입 사업은 속도 조절하고 팔 것 팔고 비핵심 자산 구조 개편하고 누적 현금을 확보를 하고 3년 동안 6%의 자사주 소각을 하기로 했고 지난해 2%를 없앴고 지속적으로 또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진달리소스라고 하는 그곳도 있고요. 그다음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랑 협업을 하는데 점토 리튬, 점로가 아니라 점토 리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리튬 추출, 다이렉트입니다. D는 다이렉트 리튬 뭐 추출 방식인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말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리튬만 염호해서 쭉 뽑아내는 이런 방식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리튬에 굉장히 진심인데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리튬은 IRA의 요건에 부합해가지고 중국 쪽 지금 계속 견제를 하니까 반사이익 기대감은 있을 것이다. 근데 아직은 기대감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향후의 방향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르헨티나 1단계 염수 리튬은 올해 2분기 정상 가동을 달성하고 4분기에 배터리 인증 목표하고 있고요.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1공장은 이미 지난해 말에 정상 가동 수준에 도달했다고 회사 측 설명하고 있고, 그럼 뭐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해 하반기 포스코 퓨처엠의 제품 운용 완료됐고 계약이 진행 중이고, 포퓨도 이번에 이거 다 인터 배터리에서 나왔죠. LMR LMFP, 그러니까 망간이나 이런 걸 넣어갖고 LFP보다 더 싸게 하고 그러면서도 LFP보다 안정성과 구조적인 성능을 잘 가져가가지고 대응을 하겠다. 얘네들은 망간을 넣어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리튬, 전구체 풀이 쓰고 막 다 하나씩 그 필살기를 가지고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음극재도 이제 실리콘 탄소 복합체 가지고 나오면서 여러 가지를 하겠다라고 이 그룹 자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터리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하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양극재도 어떻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건식 전극용 양극재 리튬 메탈 음극재도 고객사 테스트 진행하고, 그 다음에 HY 클린 메탈 이거 리사이클링이잖아요. 2분기 연속 가동률 95% 달성 중이고, 가동 안정화에 따라서 손실 규모가 축소될 거고 이제 손익분기점에 도달을 할 거고, 요런 구체화가 된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구체화를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사업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여부인데, 지난해 보면은 뭐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잘 보면은 하이니켈 양극재 판매량은 연말돼 갖고 오히려 소폭 증가했었대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 거야? 이거잖아요. 올해는 신차 효과나 유럽 쪽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유럽 쪽은 한 15% 정도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그런 판매 개선 기대감에 대한 업황의 전진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메탈 재고 손실로 인한 리스크는 제거가 되는 게 비싸게 사놓고 싸게 팔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싸게 사서 그냥 싸게 팔 수 있게 리튬 가격이 저점에서 안정이 되니까 오히려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 있어갖고 캐즘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요즘에 나오거든요. 그 리스크는 제거가 됐다. 엄기천 사장이 그래가지고 캐즘은 올해 지나 내년까지만 지나면 끝날 것으로 예측이 된다. 라고 얘기도 했고요. 그룹에서는 내년 캐즘 종식 기대 등에 따라서 지난해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올해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철강은 어때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우리나라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올랐잖아요, 얘네들이. 그리고 중국 철강이 지금 감산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자체 가격 경쟁력이 확보가 돼요. 그다음 과잉 공급 우려가 일부 사라지면서 철강 쪽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니까 올해 2차 전지 소재도 그나마 좀 나아지고, 그 다음에 리튬도 조금 나아지고, 그러면 리사이클링도 조금 나아지고, 철강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땅땅땅땅 나오니까 얘들도 좀 개선이 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요즘에 움직이는 거예요. 당장 그리고 가장 크게 직면해 있던 우려가 뭐냐면 철강 관세였거든요. 현재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량은 10만 톤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판매량의 그 0.0x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의 멕시코 관세 부과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예. 진짜 문제는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인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게 뭐냐면 철강 보편 관세가 추가로 부과가 되면은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큰데, 가격이 높은 자동차용 강판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타격이 예상이 된다라고 그 당시에 우려가 나왔어요. 철강 관세가 부과가 돼버리면은 뭐 쿼터패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고부가가치 제품들은 어떻게 돼, 수출 타격 입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식으로 중국을 더 때려버리고 자극하게 되면 중국이
과잉 생산된 철강을 수출로 해소하고 있는데 미국이 관세 부과해버리면은 중국이 이런 것들을 아시아에다가 독풀듯이 풀어가지고 쏟아져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수익성이 악화가 돼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른바 시장 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저가 수입제가 범람해서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추가적인 무역 구제 조치 활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반덤핑 관세를 지금 때린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뀐 거야 이게. 중국에서 철강 감산에 들어가고 동시에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붙어갖고 국내 철강 제품 가격 경쟁력이 자연스럽게 생겨갖고 상당수 우려가 제거가 됐고요. 여기에 지난달 1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서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과 파생 상품에 대한 미국 동부시간 기준 12일 오전 0시 1분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 오후 1시 1분을 기해서 25% 관세가 부과됐어요. 적용 대상은 253개의 파생 상품으로 확견됐고 그 다음에 각 국가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 관세 다 없어졌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다만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 상품은 12일부터 곧바로 적용되는데 범퍼, 차체, 서스펜션 이런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 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어떻게 된다고요? 유예된다. 자, 가격이 높은 자동차용 강판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타격 우려가 있다라고 이전에 얘기가 나왔다고 제가 위에다 똑같이 적어놨었죠. 이 가운데 일부가 일정 기간 유예되는 품목이 생겨가지고 생각지 못한 땡큐가 생긴 부분이 일부가 생겼다라는 거. 그 다음에 쿼터제 폐기는 악재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간 쿼터가 있었잖아요. 263만 톤. 그것도 폐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무관세로 들어가는 일부 물량들도 없어진 거예요. 단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관세 자체가 대한민국에만 지금 붙거나 그래가지고 모든 걸 대한민국의 악재가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 상대로 해갖고 25% 적용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요 수출국과의 경쟁에서 우리는 나빠질 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수출 물량 상한이 없어지면서 한국 철강 업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일부에선 나온다는 거예요. 다만 관세 장벽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 내부에 있는 철강 업체들, US스틸 같은 회사들은 이제 가격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격 경쟁이 걔네보다 떨어지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는 자국 기업 씁시다 이럴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를 쓰던 일부 수요가 미국 제품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주가는 어때요? 이렇게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해 좋지 않던 업황에 하락만 이어가고 있었잖아요. 올 초에도 어땠어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긴 했는데 또 철강 관세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어두운 모습을 보였고 포올이 특히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LG화학 포올이 많이 두드려 맞았죠. 화학 철강 어렵다 그래갖고. 근데 올해 중국 감산의 반덤핑, 트럼프 2기 행정부, 알래스카 LNG 사업, 우크라 재건 기대감, 그럼 철강 쓰인다는 기대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철각 산업 지원법 논의한다 그러죠. 철강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더해지면서 생각보다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 또 이제 12일 날 철강 25% 관세 부과 시점을 앞두고 긴장감이 돌아면서 차익 실현이 나올 땐 또 세게 나오긴 했는데 이게 또 까놓고 보니까 그렇게 악재가 아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이 났어요. 단 이것도 악재다라 그러면서 뺄 수도 있어요. 지들 맘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생각보다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반등이 나섰어. 자,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상황을 다 정리를 해드린 거고 여러분이 미처 못 챙긴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가 중요한 게 수급을 보시면 지난 1년 동안 2024년 1년 동안의 수급을 보면 오히려 개인이 팔았습니다. 이거 손절 때리고 나간 거예요. 개인들도 답답해갖고 손절 때리고 나갔고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자, 보세요. 작년에는 외국인이 팔았어요. 개인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외국인이 팔았어요. 기관 샀고 연기금이 사줬어요. 1년 동안에 산 연기금이 산 물량. 그리고 작년에 주가가 무려 48% 하락했습니다. 연초 대비 연말. 근데 2025년 지금 1월부터 3월까지의 수급을 보면 개인 팔고 외국인이 샀어요. 기관은 많이는 안 샀는데 연기금이 기관이 산 것보다 더 많이 샀어요. 그럼 연기금하고 외국인이 사고 있다. 주가는 24% 정도가 어제자 기준으로 상승을 했어요. 자, 얘는 제가 뭐라고 예전에 말씀드렸냐, 외국인을 눈여겨봐야 되고 특히나 외국인 비중이나 외국인 매수세를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게 외국인 비중이에요. 외국인 비중이 꾸준하게 조금 이제 부침은 있었지만 올라와서 최근이 최고 비중이죠.
주가도 최근에 이제 맞춰갖고 요렇게 보시면 올라오고 있고요. 2023년 12월 외국인 지분 26% 이후에 소폭식 상승해갖고 지금 29%까지 올라왔거든요. 지난해 외국인 매도에 주가는 하락을 했어요. 올해는 외국인이 귀환하니까 주가가 올라가죠. 묘하죠. 원래 근데 외국인에 따라서 움직이긴 하지만 이 종목이 더 그래요. 결국 외국인 매수세 유지가 뭐예요? 핵심입니다. 키는 외국인이에요.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이건 직접 분석을 했던 건데 과거 사례를 2000년부터 계속 다 찾아갖고 유출을 해보니까 외국인 지분을 다 따라다녀 봤거든요. 몇 번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25개월에서 최대 45개월 사이에 매도했던 외국인 지분율이 다시 회복이 돼갖고 원상복귀되는 3차례 정도가 있었어요. 요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31개월째에서 어쨌든 턴어라운드가 된 게 31개월째가 재작년 12월이니까 한 1년 3개월 정도 된 거예요. 외국인 지분율과 주가 흐름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특히나 최근에 조금 외국인 지분율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만큼 외국인들의 향후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게 중요한데 요게 이제 통상적으로 앞으로 장담은 못하지만 과거세를 추론적으로 볼 때는 요런 식으로 한번 들어오면 얘네들이 좀 꾸준히 들어오는 경향이 있었다 모두 다 라는 거는 확인이 됐었어요. 현 지분율 29.3%인데 추가 매수세가 조금 더 이어져 갖고 올 수 있는지 요걸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얘네들이 많을 땐 60%까지 가는데 그렇게까지 가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 역사적인 외국인 그 지분율로는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앞으로도 얘를 보실 때는 이런 업황이나 호재 정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국제 정세도 같이 보시면서도 외국인 지분율 자체가 줄어들었나 상승하고 있나 그래서 꾸준히 애들이 사고 있나 이거를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주가를 보시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